자, 반갑습니다. 현수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시험 범위와 그동안 학교에서 제공되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AI 프린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고 11기 학생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기 우리 기말고사 시험지 좀 볼게요. 자, 이게 학생에게 제보받은 시험지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고 그리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간고사 때도 그랬었는데, 객관식, 그러니까 앞쪽에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많고 100점을 보시면 3.8점, 3.8점, 3.9점 이렇게 돼 있죠. 5점이 안 돼요. 쉬운 문제는 100점을 확실하게 좀 줄였고 어려운 문제는 100점을 좀 높였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학의 바이블로 공부하면서 기본서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동시에 접하는은 사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문제이고, 교과서나 아니면 부교재나 여러 가지 개념서들 중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 정도 문제는 전부 다 우리 공부했던 문제고요. 7번이나 8번이나 9번 정도의 문제들을 좀 보면은, 7번도 보세요. 포물선을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중에서 곡선을 곡선으로 움직일 때, 특히 포물선 같은 경우는 뭘 잡고 움직이라고 했죠? 꼭지점 잡고 움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칭이동이 아니고 평행이동만 물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플한 문제죠. 그리고 8번을 보시면 공식 이용해서 식을 빼낸 다음에 이 친구처럼 식 세우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라고 돼 있죠. 에서니까 당연히 기울기 설정해서 판별식이나 혹은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이용하셔서 m 찾아낸 다음에 그림만 제대로 그려주면 풀리는 굉장히 쉬운 문제.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는 수학의 바이블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럼 시험지 푸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8번까지는 스르륵 풀리기 때문에 뭔가 시험 잘 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지. 9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면 기울기를 먼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m값을 조금 빨리 찾을 수가 있었겠지. 근데 얼마든지 이게 좌표가 어려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은 이 친구는 지금 안 풀었는데 뒤쪽을 보시면은 x 빼기 3이라서 x와 3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가 지금 9라는 말이야. 그 하나가 3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3을 대입하면 앞쪽이랑 안 이어져요. 그럼 x, 0이라고 쓰시고 3, 3이라고 쓰시면은 x 빼기 3의 제곱에다 0 빼기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까지 만들어지죠. 그 앞에 걸 똑같이 우리가 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는 뭐다? 0, 2와 그 3, 3이 있고 x축 위에 한 점, x, 0까지 거리의 무슨 값? 최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번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그럼 9번, 10번쯤 좀 어려운 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쫄아서 안 푼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번이에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도 배점이 낮아. 근데 보면은 주관식 1번부터가 5점이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예 배점을 쉽게 빼놓은 거고 주관식에서는 배점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관식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기본소에도 들어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된 프린트도 있었어. 변형 문제도 풀었어. 그러니까 1번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서답형 1, 2번도 간단하죠. 3번을 보세요. 여러분이 도형만 가지고 연습을 했었었는데 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점을 yx 한번 이동하시고 y축대칭 이동하시고 x로 플러스일 만큼 이동하시면 이 중심을 어딘가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다. 매번 삼성고등학교에서 출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별표도 많이 쳤던 문제입니다. 4번 보세요. 잘라가지고 넘기는 거는 쌤이 얘기했었어. 이 각도가 특수각이 아닌 건 출제가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잘라가지고 넘길 건데요. 이게 동그라미고 x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 x여야 되거든. 결국 이게 몇 도예요? 120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삼각형 그려서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서부터 5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언제 나왔었습니까? 작년 기출에 있었죠. 물고기. 물고기 문제랑 비슷하게 만들었어. 근데 얘를 보시면 일단 무서워요. 원이 5개나 있어. 직선과의 교점을 접선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2번이나 했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랑 지금 마지막에 있는 선생님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태극기 문제, 얘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답형 5번 같은 경우는 작년 기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고, 괄호 넣기가 나올 것 같긴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거 얘는 신유형인처럼 보이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그냥 풀었던 문제를 괄호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6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근데 7번이랑 8번이 간단해. 7번은 이거는 AI 기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각도를 여러 가지 변화시키면서까지 했었고, 그리고 또 뭐도 했었어?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위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좌표를 X좌표, Y좌표 다르게 잡는 방법까지 연습을 했던 문제예요. 7번 정확하게 출제됐고, 8번은 너무 나이스죠. 이거는 진짜 한 5번 정도 연습했었습니다. 점 특정 점 지나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서술형 8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10개가 다 간단하게 나왔고요.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건 여기 있는 5번, 6번 2개 정도였는데 이게 8점과 9점이에요. 그러면 17점이에요. 이거 2개 빼고 나머지 다 맞춰도 80점대 초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 지금 요거 2개 빼놓고 나머지를 아주 잘 풀었어도 점수가 70점대 혹은 60점대 나왔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는 쉬웠잖아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훈련을 했어야 되고, 뒤쪽 문제가 얘하고는 선생님이 창작해서 만든 문제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근데 나눠줬던 AI 기출이 굉장히 고난도 기출이었단 말이야. 그게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풀면서 과연 내공을 쌓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 실제 되었던 시험지를 바탕으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의 등급을 가른다. 삼성고는 작년에는 14문항이 전부 서답형이었고 올해는 18문항 중 8문항이 서답형이다. 그런데 배점이 60점이다. 지금 서답형 문제가 배점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 출제 경향 보통 1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학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난도 문제 많이 푸시면서 내공을 쌓아주는 게 중요해요. 삼성어 고여름방학 학습법 첫 번째 부교재 미리 풀기. 부교재는 1학기, 2학기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1학기 때 수학의 바이블이었기 때문에 수학의 바이블로 예상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학의 바이블을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수학의 바이블이 여러분 1학기 때 풀어봤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의 바이블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10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을 미리 공부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고난도 서술형 대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AI 기출도 모두 변형해서 다뤄야 돼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학원 수업 열심히 따라오시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복습하고 풀면 되는 거야. 자, 선행은 어디까지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수학카만 하지만 사실 고1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3 1학기 끝나고 대부분 고1 수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1년치를 전부 다 학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1년 전처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는 2학기 때 마찬가지 그 다음 내년 거 하셔야 되죠. 근데 수학하와 수학1이랑 2를 전부 다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하 열심히 하시고 수학1 선행까지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2보다는 수학1이 여러분 2학년 때 전체 등급을 매기잖아요. 훨씬 더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학1은 이번 여름방학 때 선행하는 걸 좀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봤고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보다는 쉽지만 그만큼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운 시험으로 변했어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배점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면서 특정 점수대에 몰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 좀 하셔야 되고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고요. 수업을 열심히 잘 따라왔던 친구들이라면 이번 시험에 굉장히 좀 잘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2학기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안명인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수학1과 수학하를 동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오지 않는 나머지 요일들에 대해서는 1일 클리닉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일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실력 끌어올릴 수 있게 준비 잘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2학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름방학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